자, 가족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4일이고요. 12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족회원 신규 포트로 가입된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회사를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분석을 해드려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투자에 좀 정보를 드리고자 좀 마련한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주말 내내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포트에서 대응할 것인가 거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어떤 회사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인적 분할한 회사입니다. 지주회사이고요. 그리고 자회사로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에피스 렉스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이오 에피스는 11종류의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에피스 넥스랩은 이른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데에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 분할 상장 가격은 61만 1천 원이었습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어떤 회사냐? 분할 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미국 아메리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운영이 됐고 지분 구조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0.0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이 삼성물산의 가치. 삼성물산이 이렇게 좋은 투자처를 통해서 자본이득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회사다. 이걸 하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분할한 이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이제 쪼개졌는데 지분은 똑같이 74.33으로 나눠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분을 옮기면서 삼성물산, 삼성전자 그 지분을 똑같이 두 회사 이렇게 나눠 가졌고 이제 회사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홀딩스로 갔고 홀딩스가 에피스 넥스랩이라는 회사를 하나 더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구조를 보면 분할 전에는 자산이 13조, 부채가 3조 7천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본이 이제 9조 6천억이었죠. 이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존속회사가 바이오로직스인데 분할된 이후에 자산이 9조 9천억 10조, 3조 4천억이 쪼갰어요. 그리고 부채는 여기는 100억밖에 안 돼요. 에피스 홀딩스가. 자본이 그대로 3조 4천억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굉장히 우량한 회사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채가 없고 자산이 3조 4천억이 갖고 있다.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쪼개졌습니다. 이제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부채 비율을 이렇게 거의 100억밖에 안 만드는 것은 자산은 3조 4천억인데 안 만드는 것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우량한 지주회사로서의 커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지금은 이 회사가 60만 원대의 주가를 갖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앞으로 1년, 2년 뒤에 100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포트페이에 편입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회사가 어떤 역할이냐. 이 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의 위탁 개발 생산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개발 부담을 이렇게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개발 비용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수익 가치가 좋아진 겁니다. 또 임상 실패, 이게 신약 같은 것들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임상 실패의 리스크가 해소됐고 주식 수가 줄어들고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갔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가가 220에서 2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지금 160만 원대 가고 있죠.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사업 방향이 명확해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어떻게 됐냐? 이 홀딩스가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예요. 그러니까 투자, 삼성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신약을 만드는 회사, 두 개 회사를 지주하는데,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 2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그리고 ADC 항체, 약물 접합제, 플랫폼을 확보해서 성장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단점은 아무래도 R&D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부채 비율을 굉장히 떨친 이유도 여기 R&D 비용이 앞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부채 비율을 뚝 떨어뜨려서 회사의 재무 구조를 아주 좋게 해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DC 항체 약물 접합제 이게 뭐냐? 저도 이게 몰라서 ADC 항체 약물 접합제 이게 뭐냐? 저도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봤더니 암세포만 골라서 독성 약물을 전달하는 정밀유도 항암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항암제의 핵심 분야고 이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의 빅파마가 활발하게 있고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 분야에서 이제 항암제 분야에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상장한 ABL 바이오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 난이도는 높지만 성공 시 가치가 매우 크다. 하지만 R&D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그 기능을 하겠다는 거고 ABL 바이오를 한번 저희가 한번 볼까요? 이 ABL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죠. 주가가 지금 19만 원 가나요? 상장 주식이 5,500만 주. 500원에 5,500만 주 정도 가고요. 이 ABL 바이오가 이제 보시면 과거에는 주가가 2000년도에 20년도에 12,000원 언저리 갔던 주식이 지금은 거의 이제 22만 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ABL 바이오. 그러니까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19년도 상장해가지고 거의 뭐 20년, 21, 22, 23, 24, 그 25년도 올해 초반까지 거의 6년 동안 바닥에서 2만 원 내에 걷다가 갑자기 이 신약이라는 쪽에서 CDC 관련 그 항암제 소재가 부각이 되면서 이 주가가 이렇게 시장에서 재평가되면서 그 20만 원대까지 치솟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 ADC 항체 약물 접합제가 무엇인가를 저도 몰라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가치가 상당히 좀 높구나 그런 걸 알게 됐고요. 그러나 리스크도 있다. 그 리스크는 R&D 비용이 지속 발생한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ABL 바이오라는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뜬 걸로 봐서는 액면가 500원, 액면가 2,500원. 그래서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관심주는 맞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자회사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바이오 에피스가 있고 에피스 넥스랩. 이 에피스 넥스랩이 항암제를 개발하고 바이오 에피스는 시밀러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만드는데 이 바이오 에피스의 매출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이오 에피스가 이전에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자회사로 있어서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매출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조금 정확치가 않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는 매출이
한 8,500억 수준이었다. 그런데 23년도에 1조의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이 2,054억. 그리고 24년도에 매출이 1조 5,3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이 4,300억. 그 순이익은 얼마나 될까? 이 순이익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로 있었고 모든 것들이 지주회사로 잡혀버렸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단만 나왔는데 순이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이오가 굉장히 마진이 높죠. 이게 이제 에피스 홀딩스, 그러니까 에피스 홀딩스로 여기 에피스 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이 됐어요. 에피스 넥스랩이 있고. 이게 바이오 에피스는 돈 버는 회사, 에피스 넥스랩은 돈을 벌고 있지 않지만 투자를 하는 회사, 신약 쪽에 투자를 하는 회사. 두 개로 딱 쪼개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피스라는 회사가 매출이 1조 5천억 내서 영업이익이 4천억 냈으니까 이 지주회사가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에피스 홀딩스는 이 바이오 시밀러를 계속 이제 관리하죠. 매출 성장 등등. 그래서 에피스 홀딩스는 바이오 시밀러의 매출이나 그 다음에 에피스 넥스랩 항암제에 개발되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주가의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피스 넥스랩은 차세대 바이오 기술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넥스랩 이제 질환과 치료 분야의 바이오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생체 분자 기술을 집중하고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해서 라이선스 새로운 항암제를 만들어서 기술을 이전하고 로얄티를 받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죠. 이 에피스 넥스랩이. 그 다음에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 제약회사와 공동 개발하고 기술 이전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삼성 그 에피스 홀딩스의 미래 성장 엔진 역할을 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에피스 넥스랩이 지금 그냥 뜬 게 아니라 여기 있는 ADC 항체 약물 접합제의 기술을 한 8개 정도 갖고 있는 걸로 갖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땅의 헤딩이 아니라 ADC 항체 약물 접합제의 그 기술을 8개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제 연구와 투자를 계속해서 성과를 내가지고 그게 임상이 1상, 2상, 3상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매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성장 신약 개발 사업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에피스 홀딩스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에피스 홀딩스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옵션과 같은 회사, 옵션. 이 옵션이 그런 거잖아요. 한번 터지면 수백 배, 수십 배의 수익을 내버리는. 하지만 리스크가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다운되는 두 가지 영역이 다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안정적 수익원을 위해서 바이오 에피스를 붙였고 에피스 넥스랩은 신약 개발을 하는 주로 회사로 갔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이 상당 부분 그 성과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이 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바이오로직스 주식수가 이제 4,600만 주로 줄었죠. 액면가 2,500원이죠. 그리고 에피스 홀딩스는 2,400만 주고 2,500원 똑같죠. 여기서 이제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바이오로직스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16년도 말에 상장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9년, 만 9년 됐습니다. 18만 원대가 계속 오래됐고 70만 원까지 갔다가 30만 원대 떨어지고 150만 원 갔다가 90만 원대 떨어지고 그리고 180만 원 갔다가 160만 원 떨어지고 이런 파동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성이 만든다는 거. 그래서 삼성이 만드는 것은 이른바 글로벌을 지향하고 웬만해서는 월드 베스트를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가 한 220, 230. 왜? 이른바 비용 부담을 에피스 홀딩스로 떠넘겼고 이제 제조 기반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 수익 기반이 마련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바이오로직스의 내용이고 에피스 홀딩스는 주가가 이제 61만 원에 상장을 했고 지금 66만 원에 마감이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또 50만 원대까지 오면 살래. 이러시는 분도 있고 너무 높아서 못 산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회사는 여러분이 정말 안정적으로 갖고 있으면 100주 사면 6,600만 원 되죠. 그럼 100주 사갖고 있으면 3년 내에 1억 5천 만드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은 바이오로직스보다 더 커요. 지금 유통 주식수가 2,500만 주인데, 2,400만 주인데, 그죠? 2,400만 주인데, 74.33이 묶여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 유통 물량은 얼마냐? 240, 500, 한 650만 주, 600만 주 정도가 유통 물량이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또 몇 프로 갖고 있냐? 한 6% 갖고 있어요. 6%. 기관 투자자 갖고 있어요. 그 10%는 이제 떨어졌고 한 15% 정도가 유통 물량인데 그래 보면 한 350만 주, 400만 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는 배당도 쉽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설명한 것은 이런 회사는 지금 못 사도 이게 이제 여러분이 70만 원에 진입할 수도 있고 80만 원에 진입할 수 있는데 가다 보면 이벤트 조정이 온다. 그거 올 거다. 그리고 매출과 실적에 따른 이벤트로 지금은 잘 몰라.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어떤 회사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항암제를 만들고 바이오 시밀러가 매출에 나오고 등등 그랬을 때 투자 가치는 높아지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가족 회원님들한테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주식 한 100주 정도. 그래서 한 번에 못 사면 30주, 20주 해가지고 한번 쭉 모아가는 전략. 그것도 괜찮다. 절대 이 부분을 단기 파동에서 주가가 33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이 가격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데 적어도 신규 상장주가 한번 흔들고 갔기 때문에 또 유통 물량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잘 모르고 그 다음에 항암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마케팅을 하고 이게 시장에 관심적으로 더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주가는 아마 100만 원대에 가 있지 않겠느냐.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이 주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하지만 여러분이 사라 마라는 여러분들한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거듭 얘기하지만 가족 기업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좋은 정보를 분석해 주는 거고 그런데 사도 적어도 가치 투자를 할 때 실패하지 않은 종목을 분석한다. 그런 컨셉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여러분이 적어도 한 5억 이상 투자하신 분 좋은 투자처가 된다. 참고로 이제
황신혜 선생님 최근에 가입하셨는데 투자 자산이 큽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한 100주 정도는 갖고 계신 내용 중에서 100주 정도는 이 종목으로 압축해 보는 전략. 그래서 여유롭게 대응하세요. 단기판 나는 이 종목 2년 뒤에 팔 거야 라고 딱 못을 받고 매도 목표가는 더블이야. 120만 원 정도 돼. 그 정도 보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코멘트를 드리고 또 메디 그 필명을 갖고 계시는 송 선생님 이제 메디 선생님, 송 선생님도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이런 종목군도 한 분할의 차원에서 적절하게 가져가 보는 전략도 100주에서 150주 정도. 매출 단위가 이게 투자 규모가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그런 코멘트를 드립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할 거냐? 제가 일전에 이제 포인 같은 종목도 좋다 그랬는데 포인이 성향이 있죠. 성향에서 수익 구조가 난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서 일부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포인에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전략들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개인적 생각입니다. 개인적 생각을 보게 되면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사람이 잘 모른다.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투자 가치는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한 번에 못 잡으면 적어도 한 수익난 종목이 있으면 이 종목을 한 20주라도 30주라도 감아보고 분할로 가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일개 회원님들이 삼성 SDI로 300주를 갖고 있는데 수익이 났어. 그러면 100주 정도를 딱 과감하게 허물어서 에피스홀딩스로 가보는 전략. 그것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년 전에 18만 원인데 160만 원 올라왔듯이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로직스보다 훨씬 상장성이 더 큰 회사. 그리고 기술벤처라고 보여주면 돼요. 바이오 쪽에. 우선 문제는 발행 물량이 2,480만 주밖에 안 되고 75% 물량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갖고 있고 25% 물량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또 10% 갖고 있기 때문에 15%밖에 유통 물량이 없다라고 보게 되면은 거의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거다. 그래서 주가가 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18만 원이 160만 원 된 이유가 수급의 영향도 있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거의 그런 사이클로 봐야 된다. 그래서 시간에 비례해서 주가의 차익이 큰 그런 회사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코멘트를 드린 거고요. 자, 하나 더 삼성물산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삼성물산 25만 5천 원 나왔죠. 액면가 100원짜리 회사입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이 1억 6,900만 주. 이게 제가 이제 포인 같은 회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삼성물산처럼 종합 사업 회사입니다. 근데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에서 돈 되는 사업은 다 해요. 바이오, 건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앞으로는 훨씬 더 좋은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주가 보세요. 주봉인데 2025년도에 거의 11만 원 언제 있다가 지금 더블 나버렸죠. 25만 원까지. 왜 이렇게 이게 갔겠습니까? 왜 이렇게 갔겠어요? 결국 삼성물산이 수익 구조가 좋아지고 배당 성향이 높고 제주회사로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25만 원까지 가버린 거예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역사적인 고가를 뚫어버렸어요. 삼성물산이. 그야말로 물산인데 삼성건설, 삼성물산 이게 섬유죠. 그 다음에 자원개발도 하죠. 해외에다가. 그리고 바이오 투자도 하고 있죠. 삼성그룹 내에 웬만한 지분회사는 다 삼성물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왜 좋은 회사냐?
제가 얘기했지만 자기 자본 비율이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알짜의 지분을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삼성물산의 제 평가.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이 주식이 좋다고 보는데 사실 12만 원짜리가 25만 원까지 왔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식은 정말 안전한 주식이죠. 거의 저는 이런 주식이 꾸역꾸역 올라가는 좋은 회사가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이제 이 회사가 100원짜리 회사인데 배당금은 거의 2,500원씩 주는 거니까 아마 배당 성향이 더 높아지겠죠. 결국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도 거의 40%, 그 다음에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도 40몇 프로. 삼성그룹의 모든 회사에 삼성물산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수익이 나면 날수록 삼성물산이 배당금을 다 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회사가 좋은 회사죠.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 든 이유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자원, 그 다음에 2차 전지, 에너지, 그 다음에 LNG. 그래서 더디지만 포인이 언젠가는 10만 원을 넘어갈 거다. 하여튼 굉장히 무겁죠. 근데 삼성물산은 실적이 확 뛰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자, 아무튼 주식이란 이렇다. 좋은 주식을 가져가는 전략이 이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이제 신규 포트를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가족회원 포트폴리오도 오늘 조금 있다가 오후에 한 번 더 녹화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가족회원 여러분, 그리고 기존 가족회원 여러분, 자, 이제 12월이 다 이제 중순으로 가 있기 때문에 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좋은 회사, 자기 자본 ROE가 높은 회사, 그리고 좋은 회사를 갖고 있으면 흔들려도 결국은 올라간다. 그런 파동을 가지고 좋은 자산 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